CBS 뉴스는 CBS 홈페이지 cbs.co.kr이나 노코뉴스 홈페이지 노코뉴스.co.kr,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과 팟캐스트를 통해 다시 보고 들으실 수 있습니다. 부산 소식입니다. 현충일에 아파트 외벽에 우길기가 내걸려 홍역을 치른 부산에서 일제 상징물 사용을 제한하는 내용의 조례안이 마련됐습니다. 박진홍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달 6일 현충일 부산 수영구의 한 고층 아파트. 한 주민이 창문 밖에 일제 군국주의의 상징인 우길기를 내걸어 큰 공분을 샀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우길기 같은 일제 상징물 사용을 제한하는 내용의 조례안이 부산시의회에 발의됐습니다. 조례안은 일제 상징물을 부산 시내 공공기관에서 게시하거나 소지하면 철거와 퇴장 등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일제 상징물인지를 판단하기 위한 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시장에게 관련 교육이나 캠페인을 할 수 있는 권한도 부여했습니다. 다만 이 조례안 내용만으로는 민간 소유인 아파트에 내걸리는 우길기를 직접 제재할 수 없고 규정을 어기더라도 처벌이 어렵다는 점은 한계로 남습니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부산시의회 행정문화위원회 송상조 위원장입니다. 민간 쪽으로는 이렇게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홍보도 되고 시민들이 좀 인식 좀 하고 경각심도 좀 가지라고. 현재 국회에는 일제 상징물 사용자를 벌금이나 징역형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이 여러 건 발의돼 있어 해당 법안이 통과된다면 처벌도 가능해집니다. 부산시의회의 이번 조례안은 소관 상임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데다 시의원 11명이 이미 찬성 의사를 밝혀 무난히 본회의를 통과할 걸로 보입니다. CBS 뉴스 박진홍입니다. 광역시 중 처음으로 초고령 사회에 진입한 부산시가 신중년을 대상으로 한 일자리 창출 사업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박중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50세에서 64세를 뜻하는 신중년은 부산 전체 인구의 25.2%인 83만 명에 달합니다. 직장에서 은퇴했지만 여전히 건강과 활력을 유지하고 있는 신중년을 위해 시가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민간 기업체와 공공기관 등과 협력해 지역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이른바 ESG 일자리를 만들어 신중년들의 인생 2막을 열어주는 겁니다. 시는 먼저 전국에서 처음으로 신중년 도보 배달원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GS 리테일과 함께하는 이 사업은 신중년이 모바일 앱을 통해 저중량의 생필품 등을 거주지 인근 1km 이내로 배달하고 배달료를 받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부산시 정태기 노인복지과장입니다. 신중년들에게 자투리 시간을 활용해가지고 근거리에 있는 분들한테 그래서 배달하는 그런 사업들입니다. 시는 현재 50명인 사업 참여자를 연말까지 200명으로 늘린다는 계획입니다. 신중년들이 부산의 갈미길과 원도심 등을 안내하는 신중년 트레킹 가이드 사업도 눈길을 끕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예산을 지원하는 이 사업은 사회적 기업을 통해 양성된 신중년들이 트레킹 가이드로 활동하고 수입을 얻는 방식입니다. 시는 또 신중년들이 학교와 센터 등에서 지역 경제에 기여할 수 있는 여행을 뜻하는 공정여행 강의를 할 수 있는 기회도 열어주고 있습니다. 시는 초고령 사회 진입에 발맞춰 사회적 활동 의지가 있는 신중년들을 위한 일자리를 넓혀간다는 방침입니다. CBS 뉴스 박중석입니다. 부산의 한 고등학교 기말고사에 시중 문제집과 유사한 문제가 무더기로 출제돼 재시험을 치르게 됐습니다. 부산 기장군의 A고등학교는 지난 5일 치러진 2학년 1학기 기말고사 문학 과목 시험에서 30문항 가운데 13문항이 그동안 출제된 모의고사와 매우 유사하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학교 측은 교육청 지침 등에 따라 내일 재시험을 치르기로 결정했고 해당 교사들에겐 서면 경고 조치를 했다고 전했습니다. 국가수사본부가 부산의 한 일선경찰서 소속 간부의 비위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압수수색을 벌였습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부산진 경찰서 소속 간부 A씨의 비위 의혹을 포착해 어제 압수수색을 진행했습니다. A씨는 청탁금지법 위반 의혹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부산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집안일을 거부한다는 이유로 지적장애인 친조카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40대 남성 A씨를 구속 기소했습니다. A씨는 지난 5월 16일 저녁 지적장애인인 20대 친조카를 7시간 동안 목검 등으로 마구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에게 목검을 가져다 주는 등 범행을 부추긴 혐의로 아내 B씨도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애초 경찰은 A씨에게 상해치사 혐의를 적용해 사건을 송치했지만 검찰은 A씨가 피해자를 10개월간 상습폭행해온 점 등을 보완 수사로 밝혀내 살인 혐의를 적용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오늘 아침 8시 반쯤 부산 사하구 감천항 부두에서 선박을 점검하던 50대 선원 A씨가 장비에 끼어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습니다. A씨는 병원으로 옮겨져 응급조치를 받았으나 뇌사 상태에 빠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부산 해경은 사고 현장의 CCTV를 분석하는 등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부산 지역 전세 사기 피해 금액이 2천억 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달 30일 기준 전세 사기 피해자는 1,997명으로 집계됐고 피해 금액은 2,015억 3,900만 원으로 파악됐다고 부산시가 밝혔습니다. 시는 지난해부터 전세 사기 피해자를 대상으로 대출 이자와 이주비, 월세를 지원하고 있지만 한시적인 지원에 불과해 근본적인 지원과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지난 5월 해운대 해수욕장에서 열린 모래축제에 100만 명이 넘는 시민들이 다녀간 가운데 외지 방문객은 평균 12만 원을 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날씨입니다. 부산은 내일 대체로 구름 많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29도까지 올라 평년보다 조금 높겠습니다. 기상청은 습도도 높아 체감 기온은 31도까지 치솟겠다며 온열 질환에 유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부산의 현재 기온 23.9도, 습도는 82%입니다. 부산 CBS 저녁종합 뉴스를 마칩니다. 지금까지 진행해 엔지니어 강일구, 기자 김혜민, 아나운서 국재일이었습니다. CBS